네, 지금부터 사장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배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객체 지향을 익힐 때 이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C 언어와 이 자바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일단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이해해 보자 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자바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애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열처럼 이 객체를 배열로 만들 겁니다. 객체를 배열로 만든다는 개념이 뭐냐, 요걸 이해할 거고요. 객체를 치환한다는 게 뭐냐, 사실 저희가 배열할 때 좀 배우긴 했는데 다시 객체 치환이라는 것도 다시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소멸과 가비지 컬렉션, 그리고 클래스와 멤버, 뭐 그것들에 대한 접근 지정, 우리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C 언어에서도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스태틱이라고 하는 속성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거예요. 자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여러분이 클래스나 메소드에도 붙이고요. 필드에다가 파이널을 붙여서 저희가 이제 상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4장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건 객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객체고요. TV도 객체, 의자도 객체, 책, 집, 카메라, 컴퓨터. 잘못 생각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객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꿈, 생각 이런 것도 다 객체입니다. 다 객체입니다. 자, 실세계 객체의 특징을 보면 객체들마다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통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유한 특성, 두 번째는 행동. 이렇게 있으면 그런 애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얘네들은 다른 객체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보면 테트리스 게임에서 사용되는 블럭이나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나 버튼 뭐 이런 애들이 다 일종의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직 잘 안 알았죠.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객체 지향이 나오면 객체 지향은 아주 커다랗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캡슐화라고 하는 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 우리는 지금 4장을 하고 있는데 5장에 가면 상속이라는 걸 배워요.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챕터 하나를 다 쓰는 거죠.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다형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객체 지향의 가장 큰 특징, 기본 특징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캡슐화. 두 번째로 뭐요? 상속. 상속. 세 번째로 다형성. 잘 안 써주네. 다형성. 이게 뭐죠? 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워나갈 겁니다. 배워나가는 건데, 지금은 뭐 얘기해봐야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 안 와닿겠고, 특히 상속 이런 거는 챕터가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형성은 4장과 5장에 거쳐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자, 일단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객체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여기 보듯이 우리 어떤 약이 있으면 이 약에 우리가 이 약에 요 알맹이 하나하나가 뭐 하는지 알고 이 약을 먹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약봉지를 보고 아, 얘는 식후 30분 후에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어, 열이 내릴 거야. 뭐 이런 걸 알고 이제 약을 먹습니다. TV나 이런 기계를 다룰 때도 우리가 TV 부품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갖고 있는 이런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TV가 켜지고 팡 켜지고 탁 누르면 전원이 꺼져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요걸 쓰는 거죠. 이 내부의 메커니즘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부분에 대한 동작 방법을 알고 그거에 대한 나오는 결과하고 들어가는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 내부에 돌아가는 건 중요치 않고요. 동전을 얼마만큼 넣으면 뭐가 어떤 음료가 나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쓰는 거죠.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보일 부분만 보여주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가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캡슐화.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하고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객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 이번 챕터를 막 진행하다 보면 이 캡슐화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캡슐화는 뭐 저희가 이런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 겁니다.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이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클래스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C 언어로 치면 뭐 구조체처럼 생긴 애죠. 근데 여기 대표 이름을 하나 주고요. 애니멀이라는 이름을 주고 애니멀은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어 라고 주고 그 얘가 하는 행동은 먹고 뭐 말하고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이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면 여기를 보면 이제 사자라는 애를 딱 만들었더니 요렇게 이름은 사자고 나이는 4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곰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곰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만들고요.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을 가지고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이는 요 틀, 클래스라고 적은 이 틀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라고 하고요. 요쪽에 메모리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올라오게 만들어진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거를 객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객체. 메모리에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구문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뭐 부모의 성질을 자식이 이제 받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할 건데 상위 객체의 속성을 하위에 물려주는 거라고 할 건데 요거는 다음 장에 저희가 계속 배울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바의 상속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는데 그냥 용어 하나만 알아두겠습니다. 자,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 클래스 혹은 상위 클래스 그리고 그 클래스를 다른 말로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슈퍼 클래스. 그리고 요게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애니멀이라고 하는 건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애니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애니멀들 그러니까 동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나 나이는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얘는 뭘 가질 수 있냐면 취미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면 요렇게 얘가 갖고 있는 성질만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상속이라는 걸 주면 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요. 여기다 익스텐즈 애니멀이라는 걸 씀으로써
이만큼의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만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자바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속은 5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배워볼 겁니다. 왜냐면 클래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상속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거를 이제 겨우 쓰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쓰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저희가 요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다형성, 요것도 자바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인데 나중에 우리가 계속 요 두 가지 용어를 말할 겁니다.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구분해내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버로딩이라는 놈과 오버라이딩이 어떤 차이냐,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느냐, 요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 보면 한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게 있고요. 슈퍼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사이에 동일한 이름으로 다르게 구현된 메소드가 동일한 이름으로 다르게 구현된 경우, 지금은 뭐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예를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둘 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다형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형성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상속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야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형성이 우리가 객체지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지금 제가 좀 전에 정리했죠. 객체지향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캡슐화.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뭐야? 여기 있는 다용성.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배우는 게, 얘네들이 뭔지를 배우는 게 이제 저희가 요번 학기 그 자바 수업 시간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을 하셔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이 사용하던 이런 C 언어들은 여기 보듯이 어떤 동작이 있으면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판단을 해서 yes나 no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차지향이라고 얘기해요. 절차지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객체를 만듭니다. 자판기 엔진을 만들어 놓고요, 돈통을 만들어 놓고, 커피통을 만들어 놓고, 버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얘하고 뭐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엔진에 의해서 뭐 커피통에 있는 애를 따르기도 하고, 뭐 물통을 따르기도 하고, 뭐 돈통에 있는 애가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순서에 의해서 되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요.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객체들의 메시지 전달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클래스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클래스가 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흔히 클래스를 여기에 있는 붕어빵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C++ 배우셨으면 진도가 이미 여기를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올 겁니다. 이 붕어빵 틀.
자,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선언하고 있어요.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선언하는데, 우리는 객체의 속성을 필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애 중에 필드, 뭐 인트 뭐 이런 애들이죠. 인트 ag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의 속성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행위는 메소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메소드 혹은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걔네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건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사람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면 뭐 키, 나이, 몸무게, 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학생이면 무슨 학과,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뭐예요? 속성이에요. 속성. 이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어떤 객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건 프로그램에서 int 뭐 height, int age, 뭐 string depar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뭐 eating 뭐 이런 애들, 그런 거를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인 거죠. 이 사람의 능력. 그걸 행위로 나타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진짜 한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하면 여기에 부품이 몇 개 들까요? 몇억 개씩 들 거란 말이에요. 수십억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그 수학 문제만 해도 뭐 x, y, z 뭐 해서 변수가 여러 개만 나와도 우리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복잡한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간단한 애로 이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뭘로 만들어요? 이런 자동차를 프라모델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혹은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누가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가 나에게 2,000원을 주면서 저쪽에 있는 가게에 가서, 그죠?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뭐 사오라 그랬다. 사과 한 개 가격이 뭐 200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여기 보면 사과를 사오는 게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사과를 사오는 게 핵심인데, 이 사과의 특징 중에는, 이 속성 중에는, 예를 들면 얘가 경북 사과인지 대구 사과인지, 여기에 뭐 빨간 사과인지 파란 사과인지, 혹은 뭐 당도가 뭐 몇 블릭스인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많으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가격이 200원인 뭐요? 사과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요? 이거 사과를 여기다 직접 갖다 놓고 경북 사과 뭐 무슨 사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 하나로 바꿔버리죠. 이 사과가 결국 뭐로 놓는 거예요? x라고 놓자 라고 해서 우리 문제를 풀잖아요. 요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만든 거죠.
자동차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 이걸 자동차를 몇억 개, 몇십억 개의 부품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궁금한 게 자동차의 브랜드와 자동차의 가격과 자동차의 뭐 스피드가 궁금하다. 아니면 뭐 혹시 모델명이 궁금하다. 그럼 나는 궁금해하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면 네 개의 속성만 가지고 일을 하면 돼요. 아니면 뭐 나는 자동차가 있는데 뭐 얘가 뭐 벤틀리야. 한 2억 하는 벤틀리란 말이야. 근데 2억 하는 벤틀리에 색을 칠해보고 싶단 말이야. 여기 위에다가 이 위의 색이랑 아래 색을 투톤으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2억짜리를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면 되겠죠.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에다가는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벤틀리에다가는 참아 못하니까 얘를 뭐 50분의 1 이렇게 축소해 놓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색을 칠해 보면 아, 이 디자인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만들고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요. 어쨌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요? 변수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이런 동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수학 문제 풀어라. 뭘 풀어라. 그러면 막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걸 이거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단순화 시켜 나가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해가면서 이제 풀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붕어빵이 있단 말이에요. 붕어빵을 만드는데 이 붕어빵 틀을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붕어빵에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할까요? 사람으로 생각했더니 사람이라면 이름과 직업과 나이와 성별 혈액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거 말고도 많죠.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걸 다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간단하게 요렇게만 갖고 있는 거를 난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없네요. 뒤쪽에 보면 여기도 없네.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뭐 클래스라는 이름을 하나 주고요. 아니, 그냥 직접 만듭시다.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자, 이클립스를 띄우고 자,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뜨네요. 자, 뜨기 전까지는 저희가 떴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new java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day 5라고 만들 거고요. day 5라고 만들고 여기 뜨는 건 돈 크리에이트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소스에 가서 new class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사람이니까 뭐 person이라고 할게요. person 이라고 하고 메인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person만 하고요. 여기만 넣고 이렇게 person이라고만 넣고요.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드는데, 클래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성과 다른 하나는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행동. 자, 속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뭐 인트형의 나이가 있어 라고 표현할 거고요. 스트링형의 네임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을 특징 짓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아까 저희가 봤듯이 뭐 사람이라면 이름, 직업, 나이 뭐 이런 게 뭐 성별, 혈액형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속성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만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사람은 이름하고 나이로만 구분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 이름 뭐니?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행동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이 나이하고 이름을 넣고 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getset 동작을 많이 합니다. get을 하거나 set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벌써는 그런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으로 여기다 이제 우리는 public이라고 주고요. void라고 하고 print info라고 하겠습니다. print info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저기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하는 거죠. sysout에서 나이 이렇게 해서 age라고 출력하고요. 이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름, 여기다가는 name, 이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속성으로는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고요.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자기의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걸 저희가 클래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클래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클래스는 속성과 행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만 하면 그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놈의 설계도 혹은 틀로 쓸 수가 있어요. 설계도 혹은 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객체라고 하면 클래스 틀로부터 찍어낸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생성되는 실체를 얘기하고요. 메모리 공간을 갖는 구체적인 애들입니다.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해요. 인스턴스. 이 용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끔 가다가 쓸 때 인스턴스 변수라는 용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객체 변수라는 의미예요. 객체 변수. 그래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붕어빵 틀은 클래스며 이 틀로부터 구워진 붕어빵이 객체래요. 그러니까 붕어빵 모양에다가 여러분이 밀가루를 부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붕어빵 틀에 넣었는데 뭐 이렇게 구두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형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붕어 모양으로, 이게 뭐 신발 모양이나 뭐 칼 모양이나 이런 건 이제 못 만든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이 모양 안에다가 여러분이 재료나 넣는 걸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색깔을 이렇게 노랗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안에다 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다 정말 붕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어쨌건 모양은 똑같은 붕어 모양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서로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요런 모양을 고정을 하지만 얘네들 실제 얘하고 얘는 요 틀을 통해서 만들어낸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요 안에다가 뭘 넣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여기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거에다가 요런 최승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 이민현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 김미남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는 같은 클래스로 같이 이름과 직업과 나이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값들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틀, 클래스로부터 이러한 개별적인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와닿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person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이 person으로부터 진짜 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person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new class, 여기다 person에 대한 테스트, person test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메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finish. 자,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우리 이렇게 많이 짰죠. 자, int a는 10 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짰잖아요. 그죠? 자,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 요 int처럼 타입을 하나 주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여기에 있는 타입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름을 누구 할까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여기서는 요건 변수고요. 그 다음에 는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10을 줬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배열 만들 때 보면 ARR은 어떻게 만들었죠? new int 10개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타입을 주고 변수명을 주고 여기다 객체를 만들 때 요 배열은 객체라고 했죠. 요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기본 타입이다 보니까 값이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new라고 하고 저기에는 first를 똑같이 적고 이렇게 적으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사람 홍길동.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타입으로 person이라고 주고요. 홍길동 말고 이번에는 이길동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new person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하고 우리가 한 일이 뭔지를 한번 봤더니, 자, 여기 F11 눌러서 디버그로 가고요. person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인데 얘는 어떻게 필드 두 개에다가 메소드 하나를 가져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ew person이라고 하는 애를 딱 만들었더니 홍길동이라는 애가 메모리에 딱 나타났어요. 홍길동이라는 애가 메모리에 나타났는데 ID 27번으로 나타났죠. 열어봤더니 이름과 나이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싹 지나왔더니 여기 왔더니 이길동.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7번과 여기 있는 28번은 서로 다른 애들이죠. 물론 값을 같은 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애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주소가 다르니까. 얘하고 얘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실제로 여러분이 쓴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주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바로 넣을게요. 자, 여기에 age에다가 홍길동 30살이고요. 홍길동은 네임이 홍길동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길동은 이길동 에이지는 20살이고요. 이길동 네임은 이길동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뭘 만들었냐면 요걸 지나가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필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필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붕어빵 틀이 사람이라는 틀이 있었는데 걔를 딱 찍어내면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갖는 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홍길동의 에이지에 찾아가서 나는 얼마요? 30을 넣었고요. 홍길동의 네임에 가서 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걸 잘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갔더니 여기 분명히 생긴 요 34번에 생긴 얘는 27번 아까랑 다른 위치죠. 메모리니까 다른 위치에 생기는데 27번이고 얘는 34번인데 자, 얘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여기에 20이라고 넣고 여기다 이길동이라고 넣었더니 지금 잘 보시면 여기 27번 위치에 생긴 이 홍길동이라는 애는 어때요? 30살의 홍길동으로 잘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길동이라고 만든 여기 34번에 만든 애는 어때요? 이렇게 또 이쁘게 잘 갖고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펄슨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드의 개수가 두 개씩 있는 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 설명은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어 라고 한 거고 객체는 그걸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거는 뭐예요? 클래스죠. 이런 애를 만들기 위한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틀을 가지고 new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요게 이렇게 메모리에 탁 등장을 하면 등장한 요놈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요걸로 만들어진 요놈이 뭐냐면 객체예요. 요놈이거든요. 요게 객체예요. 자, 다시 여기서도 new 해서 new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다른 위치. 그래서 얘가 객체고 요게 객체인 거예요. 자, 요렇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요놈, 요렇게 올라온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요? 객체라고도 하고요. 객체라고도 하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객체랑 인스턴스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했으면 자, 저희가 아까 홍길동에 능력이 하나 더 있었죠. 홍길동에 점 찍어보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쭉 내려가 뭐 여러 개가 잔뜩 나타나지만 우리 아까 전에 프린트 인포라는 걸 했었죠. 프린트 인포. 홍길동의 프린트 인포가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이 갖고 있는 프린트 인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길동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F11로 누르면 이렇게 나이 30의 홍길동, 나이 20의 이길동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이 함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함수죠. 요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각각 자기의 나이하고 이름을 찍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홍길동에 있는 프린트 인포를 부르면 당연히 얘는 뭘 찍어요? 홍길동을 찍겠죠. 그죠? 당연히 홍길동을 찍는 거고 내가 어떤 애에 있는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자기 거를 가져다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우리 타입처럼 쓰는 요놈, 요거를 다른 말로 뭐요?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필드가 있고요. 이렇게 메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false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홍길동을 하나 만들었고요. 누굴 만든 거예요? 이길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30살에 홍길동이라고 넣은 거고요. 여기다가는 20살에 이길동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틀만 같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붕어빵과 이 붕어빵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객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적어도 이런 뭐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성 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위치에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렵긴 한데, 자, 여기 봤더니 이미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자, 클래스는 맨 앞에 이렇게 클래스라고 적고요. 이 앞에 퍼블릭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데 보통 붙여줍니다. 요거에 대한 접근을 해줄 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 클래스라고 보통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이름을 적는데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요. 요 안에는 멤버들에 대한 필드, 변수가 있고요. 변수가 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C++에서는 얘를 특별히 멤버 변수, 이걸 멤버 함수, 멤버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자바에서는 그냥 요거를 필드, 그 다음에 요거를 메소드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방금 본 예제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원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애는 그냥 동그랗게만 해도 되는데, 동그랗게만 해서 이렇게 반지름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동그란 애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 이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같은 동그란 거라도 동그래도 어떤 애는 피자라고 만들고 싶고요. 어떤 애는 도넛이라고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동그랗다고 다 동그란 건 아니죠. 그죠? 피자에 동그라미 있고 도넛에 동그라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요 서클이라는 걸 만드는데 지금 얘는 지금 요 서클 안에 메인도 갖고 있게 하고 이렇게 그 서클이라는 클래스 자체도 갖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했듯이 분리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입으로 일종의 이렇게 타입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는 아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서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반지름과 이름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을 구하는 메소드를 하나 놓는데, 이 타입이 더블 타입이다 보니까 리턴을 더블로 리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메인에서는 서클형의 피자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피자는 뉴 서클에서 서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서클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애들은 이렇게 필드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지름에다 10 넣고 여기다 10 넣고 자바 피자라고 잘 만들고 메소드는 요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 메소드를 갖다 쓰니까 여기에 있는 계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아래서 다시 new circle이라고 했어요. new가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메모리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두 개가 등장하고 두 개는 서로 각각 다른 값 2의 자바 도넛, 2의 자바 도넛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값을 넣고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저희 방금 전에 했던 예제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서클 피자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같이 할까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그냥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바로 돌아가고요. 자, 여기에다가 new class, 여기다가 저희가 서클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서클. 자, 저는 이걸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아까 전에 거기 책에 있듯이 두 가지 필드, int형의 r,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트링형의 name 이렇게 두 개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하는데 public 더블 타입의 리턴을 하고요. get area라고 해서 영역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근데 원의 너비는 원의 넓이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넓이, 그죠? 에어리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서클인데, 서클은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요걸 테스트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거 테스트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오른쪽 버튼, new class. 어떻게 적어야 되죠? 여기 서클. 그리고 여기 서클이라고 하면 여기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얘가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테스트용으로 만들 거니까 서클 테스트, 그리고 메인.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finish.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circle이라고 하나 할 거고요. 피자라는 애를 만들 거고, 저는 그냥 바로 만들게요. new circle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피자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피자에 어떻게 반지름에다가 10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자의 네임에다가 피자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냥 바로 짓겠습니다. sysout 해서 뭐 하면 돼요? 피자에 get area를 해가지고 찍으면 얘가 면적이 찍히겠죠. 면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을 찍으면 되는데, 요거 그냥 찍어보면 컨트롤 F11로 딱 찍어보면 이렇게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314 이렇게 잘 찍히죠. 자, 요거를 이어서 도넛도 똑같이 넣을게요. 자, 서클로부터 도넛을 만들 건데 어떻게 new circle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도넛의 반지름에다가 2라고 넣을 거고요. 도넛의 네임에다가 도넛이라고 이렇게 넣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찍어요. sysout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도넛의 get area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도넛의 get area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컨트롤 F11로 눌렀더니 이렇게 12.56이라고 잘 찍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 다음에 있는,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코딩을 한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다음에 있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느냐? 요걸 보자라는 거예요. 요거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디버깅 해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나중에 요 그림이랑 여러분이 맞춰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고요. F11로 디버깅을 걸었습니다. 자, 디버깅을 걸고, 자, 서클을 일단 하나 만들어요. 서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피자라는 애가 27번에 만들어졌어요. 27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좀 지난 다음에 할게요. 자, 여기에 27번에 만들, 현재 여기에는 아무 값도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반지름 피자의 아래다가 10을 넣으니까 여기 10이 들어가고요. 피자의 네임에다가 피자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에다 어떻게 해요? 값을 집어넣고 이 값을 나중에 뽑아올 수 있으면 되죠. 넣고 빼고, 이게 우리가 주로 이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공간 만들고 거기다 값 넣고 빼고입니다. 배열도 공간 만들고 거기다 값 넣고 값 빼고, 이게 다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피자의 get area라는 애를 이제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F5번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get area라는 데로 이렇게 와요. 그때 반지름. 근데 나는 아까 전 27번, 서클 27번일 때, 현재는 난 뭐냐면 피자에 10이 들어있는 여기에서 값을 가져오니까 여기 얼마에 10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럼 계산된 그 결과는 얼마예요? 여기 314라는 값이에요. 자, 여기 피자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얘 말고 여기서 다시 new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다시 공간을 하나 만들죠. 여기 보면 얘는 27번, 얘는 얼마예요? 36번. 빈 상태로 만드는데 거기다 2라고 넣고 도넛이라고 넣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F5번으로 요 get area를 들어가 보면 이때 난 요 36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요 도넛의 get area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요? 36번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때 R은 얼마예요? 2번이죠. 2. 그러니까 값이 2죠. 2 곱하기 2에 3.14를 곱하니까 값이 이렇게 12.56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피자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피자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공간을 찍어요. 여기 봤더니 ID 28번이에요. 그럼 28번이라고 하는 주소를 여기서 다가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도넛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new circle로 해서 만들었더니 거기에 있는 요 ID 값은 36번. 36번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가서 찍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변수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있는 곳에 주소를 갖는 거예요. 28번지, 여기 다시 보시면 36인데 36번지. 지금 아이디인데 그냥 우리가 번지라고 하면 그런 번지를 얘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 서클의 피자는 변수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new라고 만들면 여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걔가 얼마? 27번이면 27번이네. 여기 보니까 27번. 27번을 여기다 줘서 얘가 27번 번지를 이제 찍도록 해서 요 내용을 보는 거고요. 얘는 처음에는 빈칸으로 있었는데 new circle 해서 얘가 탁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주소
얼마? 36이라는 주소를 여기다 넣어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통로가 생기고 나면 얘는 어떻게 해요? 쫓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R. 그러니까 이 도넛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서 여기로. 피자면 피자를 통해서 여기 R. 이렇게 접근해서 10이란 값도 넣고 2란 값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각자의 뭐가 있어요? 각자의 get area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드가 요렇게 있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의 메소드는 요 피자를 쫓아와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도넛이 있었기 때문에 도넛으로 들어오는 get area는 요 아래에 있는 얘 자체의 각각의 get area를 접근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new라고 만들면 요 놈이 객체인데 이 객체는 서클이 갖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필드를 갖고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주소 값이 요 피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자라는 변수에.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피자라고 선언하고 여기를 피자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책에 있는 그림처럼 피자라고 하는 그냥 선언만 하면 이렇게 빈 게 만들어지고요. 뉴 서클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아까 전에 우리 얼마야 27번지 그럼 여기에 27번이 들어와서 여기를 빵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쫓아 들어가서 값을 넣고 요거 쫓아 들어가서 값을 넣고 요걸 쫓아 들어가서 요 get area를 호출해서 결과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길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애,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너비하고 높이를 받아서 면적을 구하는 클래스를 만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봤더니 rectangle app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랑 얘는 별개예요, 별개. 실제로 하나의 파일에 만들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만들어 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냥 만들면 요 앞에 퍼블릭이라는 애가 붙으면 이게 오류가 막 뜹니다. 그럼 얘를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자, 어쨌건 한 번씩 만들어 보고요.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스스로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값 두 개를 받은 다음에 값 두 개를 이렇게 인트 값으로 받은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근데 이 클래스에 있는 애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는 예제로 남겨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성자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라는 개념 간단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클래스가 필드가 있고 이렇게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필드가 있고 이렇게 메소드가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얘 따로 분리해서 만들고요. 얘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캐너는 여기서 사용되니까 요거 만들 때 스캐너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뭐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개념도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요 개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가 무슨 의미고 요게 무슨 의미고 요 번지수 꼭 적어가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개념 잘 익히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생성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